안녕하세요, 미국튜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영상이 아닌 단순하게 사진으로만 봤을 때 추천드리는 캐논 카메라를 소개합니다. 어떤 캐논 DSLR이 좋은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니 다른 분들은 다른 카메라를 추천하실 수도 있어요. 첫 번째로는 캐논 레벨 T8i인데요. 한국에서는 850D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24.1메가픽셀 APS-C CMOS 센서 DG8 프로세서로 ISO는 100부터 25,600까지 가능하고요. 확장을 하면은 51,200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듀얼 픽셀 오토포커스로 빠르고 정확하게 사물에 포커싱을 해주는데요. 초점 영역은 45개로 사실 사진과 영상을 찍기에는 간편하고 초당 7장 찍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카메라를 구입을 하신다고 하면은 번들의 그 가격을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미국에 계신 분들은 조금 번거로우셔도요, 바디만 사시고 나중에 렌즈는 따로 중고로 구매를 하시던 아니면 다른 렌즈를 구입하시는 것이 가성비로서는 더 좋을 듯 합니다. 미국에서는 바디만 750불, 번들로 하면은 900불인데 번들 렌즈 하나를 150불 주고 사기에는 조금 많이 아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한국에서 구매를 하신다면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약 한 6만원 차이가 나는 듯 해요. 미국에서는 150불 차에 가끔 가다 보면 사실 한국이 더 쌀 때도 많이 있는 듯 합니다. 올해 출시가 되었는데요, 참 불쌍하게도 R5와 R6에 살짝 묻혀서 소개가 많이 안 된 느낌도 받았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런 레벨의 그 카메라가 잘 찍힐까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요즘에 나온 카메라는 대부분 다 잘 찍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모리 카드와 배터리를 다 포함해서요 515g이기 때문에 큰 바디를 가지고 사용을 하셨던 분들에게는 조금 가벼워서 싼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배터리는 LP-E17 배터리를 사용하고요, 한번 충전으로 1240장까지 찍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카메라는 크게 90D나 5D 같은 기대를 가지고 찍는 것이 아니라 그냥 T7, 2000D 같은 레벨의 선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볼까, 아니면은 첫 DSLR을 구입을 하시려고 할 때 너무 싼 것도 아니고 너무 비싼 것도 아닌 중급 크롭바디 레벨에서 구입을 하시기에 좋은 카메라인 듯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T7i 800D나 SL2, SL3, 200D, 250D 같은 모델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굳이 또 T8i를 구입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많이 비교가 되는 카메라가요, 800D랑 250D인데 사진의 그 스펙으로 봤을 때는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예산에 따라서 구매를 하셔도 되지만은 850D를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연사와 빠른 프로세서가 있기 때문인데요. 프로세서가 빠르면 그만큼 오토포커스, 이미지 퀄리티, 노이즈 등 부분에서 좋아집니다. 만약에 예산이 얼마 없다고 하면요, 조금 저렴한 800D를 구매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추천을 드리는 카메라가 캐논 800D인데요. T7i라고도 하죠. 물론 24.2메가픽셀 APS-C 센서의 보급형 카메라로 ISO는 25,600까지 초당 6장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850D와 한 장 차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는 하지 못하겠죠. 초점 영역은 45개로 거의 850D와 같고요. 2017년도에 나온 카메라 스펙치고는 상당히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반대로 3년이 지났는데 850D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나 라는 이야기 또한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영상을 찍을 때는 우측 손떨림 보정이 가능하지만요, 오늘은 사진만 이야기합니다. 카메라 입문자에게 좋은 카메라로 간단하게 가지고 다니기 편한 사이즈고요. 850D와 800D의 그 회전형 스크린은 영상을 찍을 때뿐 아니라 사진을 찍을 때도 뷰파인더로 보지 못하는 곳까지 카메라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점이 사진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회전형 스크린은 유용하게 쓰입니다. 바디만 70만원 선이고요. 번들 렌즈와 같이 구매를 하시면은 80만원 정도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850D에 비해서 약 한 20만원 정도 저렴한 듯 해요. 그 돈을 세이브 하셔서 다른 렌즈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은 듯 합니다. 다음으로는 캐논 6D 마크 2입니다. 26.2메가픽셀 풀프레임 카메라 DG7 프로세서로 회전형 터치스크린과 45개 초점 영역에 ISO는 4만까지 가능하고 확장을 하면은 102,400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요. 무게는 850D보다 250g 정도 무겁기는 하지만은 2017년도에 출시가 되자마자 많이 팔린 모델이기도 합니다. 물론 캐논 6D는
뭐 초보용보다는 중급 이상의 카메라로 연사 6장을 찍을 수가 있고요. 6장밖에 안 되기에 스포츠나 동물 사진을 찍을 때는 조금 부족할 수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은 영상에는 풀 HD, 뭐 HD 있는데 뭐 4K는 없고요. 그러나 사진 중심의 카메라이기에 자세하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카메라는 45 초점 영역이거든요. 대부분 3월 중심을 두고 포커스 락을 하고 그 다음에 움직여서 좀 찍으셔야 합니다. 물론 2017년 출시 당시에는 뭐 사람들이 좋다고는 이야기했지만 지금 조금 이 가격이 아쉽기는 합니다. 그것 빼고는 사진 찍는데 별다른 불편함은 못 느낄 것 같고요. 물론 여기서 궁금하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바디만 지금 약 한 180만원 정도 하는데 차라리 미러레스 카메라가 좋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다고 생각도 듭니다. 심지어 지금 캐논 미러레스 RP보다도 뭐 오토포커스가 다른 면에서 안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추천을 하느냐?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DSLR의 배터리 라이프와 바디 디자인인데요. 캐논 6D Mark II 같은 경우 한번 충전을 하면 1200장까지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가지고 다녀도 걱정이 없습니다. 또한 그립이 고급형으로 좀 크게 디자인이 되어 있거든요. 손이 뭐 작은 분들에게는 클 수도 있겠지만 웬만한 외부의 그 충격에도 걱정 없이 들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사진, 뭐 영상 목적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 바디를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만약에 DSLR의 풀프레임을 맛보고 싶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중고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소개를 드리고 싶은 카메라는요, 캐논 90D인데요. 스펙부터 말씀을 드리면 32.5메가픽셀 APS-C 센서 중급형 카메라로서요. DG8 프로세서의 카메라입니다. ISO는 25600까지 가능하고 또 총 뭐 10장을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른 동작에도 충분히 따라갈 수가 있고요. 초점 영역은 캐논 6D Mark II와 같은 45개입니다. 사이드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4K 영상이 가능한 130만원대 카메라인데요. 영상 하신 분들에게는 Clog 같은 영상 포맷이 없기 때문에 조금 아쉬울 수가 있지만 또 영상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캐논 색감을 그대로 즐길 수가 있고요. 캐논은 RGB, 뭐 레드, 그린, 블루의 색감을 진하게 표현해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카메라 중 하나입니다. 32메가픽셀이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도 뚜렷하게 찍히고요. 줌인을 해도 그 사진의 깔끔함을 느낄 수가 있는 카메라고요. 또한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은 캐논은 저조도 모드는 소니보다 조금 많이 약합니다. 그러나 바디 디자인은 많은 분들이 고급적인 느낌을 느낄 수 있으며 저는 계속해서 캐논을 사용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거부감은 없지만 새로 캐논으로 오신 분들 또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또 6D와 같이 SD카드를 옆에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삼각대를 사용하셔도 빼지 않고 프로 뭐 꼈다 뺐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카메라는 일반 사진이나 유튜브 콘텐츠 만드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출시가 되고 나서 약 1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워낙 미러레스 카메라들이 많이 등장하는 바람에 조금 오래된 느낌도 사실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DSLR을 선호하고 또 여행이나 뭐 일반 돌아다니시면서 사진을 찍기에는 좋은 카메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카메라 시리즈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바로 5D입니다. 5D Mark4인데요. 90D보다는 조금 적은 30.4메가픽셀 풀프레임이지만은 스크린은 고정형이며 그 다음에 ISO는 32,000까지 초당 7장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초점 영역은 61개로 그다음 4K 영상까지 찍을 수가 있고요. 처음 출시가 됐을 때 5D 뭐 Mark2, 뭐 Mark3랑 비교가 되면서 욕을 많이 먹었지만요. 점점 나중에 빛을 발하기 시작한 카메라입니다. 사실 스펙으로만 보면은 그렇게 대단한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도 계속 5D를 사용해왔던 사람으로서 5D는 스튜디오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윗부분 스크린을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찍고 있는 세팅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바디 디자인도 사용하는 사람이 그립을 잡았을 때 버튼을 누르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 캐논 컬러 사이언스를 최대치로 올린 카메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요. 물론 다른 카메라도 좋아요. 근데 JPEG 파일 자체도 뭐 RGB 조합이 레드는 더 붉게, 블루는 더 깊게, 그 다음에 그린은 더 진하게 표현이 되며 이 세 가지 색감이 잘 어우러져서 다른 색감도 진하게 잘 표현하고 있는 카메라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사진 말고 영상 쪽으로 뭐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저는 뭐 막포를 구입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특히 4K 영상이 있다고 해도요, 4K는 이때 당시 뭐 캐논 카메라에서는 아직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좋을 듯 하거든요. 그렇게 막 쓸모 있는 4K는 아닌 것 같아요. 오디 막포의 장점 중 하나가 또 라이브 오토포커스인데요. 일반적으로 뷰파인더 오토포커스랑 라이브 뷰 오토포커스는 시스템의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딜레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디 막포는 거의 그 딜레이가 없어서 라이브 뷰로도 사진과 영상을 찍을 수가 있죠. 가격 면으로 봤을 때는 훌쩍 뛰어넘기 때문에 조금 머뭇거릴 수도 있는데요. 조금 가격이 부담이 되신다면요, 제일 좋아하는 카메라 중 하나 오디 막3를 중고로 구매를 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사진 중심의 그 캐논 카메라 추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이것은 절대 답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추천하는 카메라가 다를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들 더욱더 많은 카메라를 추천을 하실 수도 있어요. 뭐 저 또한 오늘 추천을 드렸지만 아마도 뭐 2021년도요 아니면 2020년도 말에는 리스트 라인업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부족했으면 더 잘하라는 의미로 좋아요로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구독을 하시면 더욱더 많은 카메라 리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